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네, 엔비디아의 급락을 보고 나서 반도체 종목들에 미치는 파장을 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노래가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과거 노래인데요. 김영정 씨의 멍을 부르면서 출발해봤습니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 제목부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삼성전자, 7만전자 밑으로 테마주의 기승, 반도체는 지는 별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장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줬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쁘진 않았던 게 어제 낙폭이 3%대 낙폭의 양대 증시가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참 미약하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양대 증시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막판에는 탄력을 조금씩은 축소해 나가면서 코스피는 0.21%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8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구간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가득 들어와 있다라는 점 좀 부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마주 단으로는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PPI의 강세와 함께 들썩였습니다. 꿈의 장비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터의 두뇌를 한국에서 최초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좀 기승이 나타났었고요. 카지노주 요새 좀 주가 흐름이 반등이 차곡차곡 나타났었는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 강원랜드가 면적과 이용 대상 측면에서 확대가 허가되게 되면서 카지노주 동반적인 강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테마입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서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에 칼 빼든다라는 이슈에 영향을 받았고요. 일주일 동안 법안이 30여 건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역시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좀 본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쉴 새 없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 투톱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삼성전자는 7만전자 밑으로 내려왔지만 SK하이닉스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5만 닉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증권사 레포트에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3가지 레포트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주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모두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 핵심 내용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투자 패턴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비율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메모리 업사이클 시기 장비 투자가 선행되던 것과는 다르게 투자 속도가 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 규모도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바로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AI 과잉 투자 우려에서 비롯된 서버 수요의 구조적인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거시와 디램 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2가지 우려 모두가 단기적인 노이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가 바로 한화투자증권이었습니다. 다음 화면도 바로 띄워주시죠. 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립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변동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가 관리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 시점 투자 의견은 보유 또는 오히려 비중 확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격한 주가 하락이 무색하게 업종 피크아웃으로 가리키는 데이터가 부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트리거에 대한 데이터도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증권사의 입장을 보고 나서 우리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이제 정말 끝 파동으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종목들에 대한 상담까지 다 함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 파란불이 꼈습니다. 제 노래처럼 내 계좌에도 멍이 잔뜩 들었다라는 표현이 네.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매매하기엔 한계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실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참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 초반에는 지수가 플러스로 흘러가다가 그걸 다 반납하는 흐름, 되려 장중에는 잔뜩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었어요. 마감은 일부 그래도 마이너스를 만회하고 마감을 하기는 네.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아직은 정상의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리를 하기보단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급하게 쓰는 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 비중이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낙폭과대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차차 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인지 테마주만 좀 요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테마주로 좀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빠른 매매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그 빠른 매매에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여기에서 시장이 약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 수급이 쏠리는 걸 시세가 날 때 접근을 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마주에 대한 매매의 기준이 확실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빠른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가 시세가 난다라고 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빠른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데 테마주의 급등을 보면서 뒤늦게 따라갔다가는 오히려 계좌의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들고 오는 초이스 종목들이 좀 주가가 잘 가는 종목들을 들고 왔는데 네. 오늘은 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7만전자 밑으로 결국엔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좀 반등은 보여줬지만 어제 낙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네. 여전히 15만 닉스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증권사에서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실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클 종목이다 보니까 보통 그 일반적인 엔비디아로 시작된 사이클을 대입해 보면 작년 5월에 시작됐죠. 작년 5월에 시작이 됐고 내년이면 2년 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보통 내년 초 정도가 고점일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이클 안에서 하나의 주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된 게 70% 후반, 그런데 이걸 70% 중반 정도 나왔고, 블랙엘 같은 경우에 판매, 이게 지연이 안 되고 판매가 되면 4분기 실적은 회복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시장에서는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보통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모두가 실적이 잘 나오게 돼요. 전공정, 소재, 장비 이런 쪽이 다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즉 D램, 낸드 이런 쪽에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불황을 겪고 흘러오는 형태에서 출하량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좀 못 올리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전공정 소재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아직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한 2분기, 3분기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전히 아니에요. 여전히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의 대응 부분이 우리가 찾고 싶은 하나의 해답일 거잖아요.
뭐 이거를 반도체 사이클을 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걸 논하기보다 딱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에 지지를 받았으니 이게 반등이 나온다. 그런 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기술적인 그런 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과매도권으로 오늘 종가로는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만약에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 밀려서 삼성전자가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매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간 기준으로 삼성전자 이 주기를 이렇게 늘려서 보면 월간 60월 기준으로는 계속 반등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탈을 했다가 뭐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이다 보니까요. 그 가격대를 대입을 해보면 한 67,000원 정도. 그러면 만약 개파락이 발생을 하면 공통적으로 딱 대입이 되는 가격이 한 6만 원대 중반대 가격. 지금 가격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이 밀려서 전자가 내일 개파락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가격대를 생각하면 되겠고 SK 하이닉스는 15만 원 가격, 네. 15만 원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반등 나와서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과매도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번 개파락이 나타나면 15만 원 이하대에서는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다 보니 그 가격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과매도권에 진입한 IT 투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내일 추가 하락 시에는 삼성전자 매입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참 적합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과거에 좀 화려했던 영광을 좀 되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단가가 높게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더 담으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추가로 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좀 과하게라는 표현을 쓸까요? 네. 전체 포트에서 반도체가 한 뭐 50% 이상 된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지금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주식을 좀 강하게 갖고 네. 가기에는 아직 불안정성이 존재하다 보니까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요. 비중 자체가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 들고 오셨고요. 다른 종목은 파이버프로 들고 오셨습니다. 한 종목은 조선주,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오늘 좀 화려한 시세를 보여줬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입니다. 초이스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무난하게 좀 조선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은 테마주로 같이 접근해보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떤 초이스 하셨을까요? IT 종목을 얘기할 때 과매도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오늘의 그 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HD한국조선해양을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뭐 과매도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는 업종들이 한두 종목이 아닌데 그렇다면 조선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지금 시장의 논란은 뭐 어떤 종목이든 다 밀렸죠. 그런데 과연 조선이 뭐 피크냐 아니냐 그건 다 지나봐야 아는 상황인데 중국의 조선업체 2개가 합병을 해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주 물량 같은 경우가 추가로도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시장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게 그 조선 관련해서 선박에 대한 수주 이거를 또 전체 뭐 경비하는 부분 이걸 감안을 해봤을 때 바로 넘어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선 선박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랑 우리나라 격차가 존재하다 보니 시장의 우려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안에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20% 정도의 조정이 나왔죠. 20% 이상 조정이 나왔죠. 오늘로 보면 주도주 형태에서 30% 이상은
조정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통계까지 대입을 해서 뭐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과매도에 들어온 쪽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시장 안에서도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서라도 매수를 해볼 수 있음에 따라 오늘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좀 밀렸는데요. 4.44% 종가 기준으로 밀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조선주 대비 좀 이 종목이 더 밀린 폭이 커서 그러면 이 종목으로 초이스하신 걸까요?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면도 있기도 하고 뭐 거기 더해져서 지금 적어도 기본 실적의 영업이익률 한 10%대는 좀 나올 수 있고 이 실적 체력이 뒷받침되고 네. 물론 뭐 조선주는 실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뭐 오해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연결해서 오늘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2개의 조선사가 좀 합병된다는 이슈가 들려오다 보니까 노이즈가 좀 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업황 역시 지금 현재 구간에 과매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픽해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차원에서도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테마주인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일단 기술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사님. 그런데 이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 비초이스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그 양자 컴퓨팅은 난제기는 해요. 네. 이게 뭐 계속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쓰임이 있는 형태는 있는데 좀 이거를 딱 구체적인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용 투자를 하고 네. 있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관련된 종목은 오늘 주가가 19% 상승을 했었어요. 이게 과매도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오늘 한 10% 이상 정도, 뭐 15% 이상, 19%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과매수 구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시장 안에서 테마주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1등주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게 1등주의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네. 오늘 과매수 형태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점에서 저는 선택을 하지 않은 종목이고요. 다른 종목도 비슷하게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표가 과매수 구간은 벗어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저점과 고점의 주가들을 비교해서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가 보면 뭐 제약바이오 한참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떠 있는 주가들 안에서 이거를 차익 실현하고 싶은 거죠. 네. 불안한 시장이니까 이걸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뭐 수급의 빈집이든 아니면은 주가는 빠져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뭐 다음 분기에 좋아질 수 있거나 내년에 좋아질 수 있거나 거기 초점을 맞춰서 수급을 옮겨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요. 지금은 주가가 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테마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경계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나온 게 테마주 중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1등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간 2가지 종목이 있는데 ICTK랑 PP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요런 종목들도 형태를 차트가 비슷하게 비슷해요. 보면 네. PPI를 한번 열어볼게요. 뭐 거래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보니까 네. 내일 갭상승 출발은 하겠죠. 추가로 시세는 날 수 있는데 뭐 요런 종목들은 내일 시가 기준으로 뭐 시가 지켜준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수익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고 시가가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차익 실현을 해주는 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준인데 각자 기준에서 좀 뭐 지켜주는 가격대 그렇지 않니 뭐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 그런 게 발생할 땐 지금은 챙겨주는 게
수익을 챙겨주는 게 나은 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도 내일 시가의 흐름을 잘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오늘의 좀 급등 종목이었던 테마주,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화 관련해서도 조언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81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궁금하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방으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볼게요. 님들아, 내일 금요일임 이분의 종목이고요. KCTC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40원에 지금 평단가 들고 계시고 10% 비중 담고 계신데 오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길래 매수했다고 하십니다. TMF 관련해서 올라간 거죠. 단타로 치고 나올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들고 있습니다. 이쯤 만족하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진짜 야수의 심장이신 저희 시청자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새 이 종목이 급등할 때 다 이유 보면은 보통 TMF 관련해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잘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는 건지. 뭐 물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반응하는 종목이에요. 매수 타이밍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든 수익만 나면 되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외 주식 쪽을 한번 보면 지금 쿠팡이 신고가예요. 쿠팡이 신고가고 쿠팡이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물류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인 요 종목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죠. 뭐 쿠팡과 직접적으로 이 종목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니지만 요 하나의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게 존재하다 보니 쿠팡이 뭐 미국 시장에서 한 번 더 신고가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연결돼서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 단가도 괜찮고 오늘 거래 같은 경우도 좀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을 했고 뭐 고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주요한 가격대는 깨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 추가로 아무래도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어가셨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쿠팡을 한번 주가 흐름을 봤는데요.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물류 관련해서 좀 집중해보시는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목표가 어느 정도로 한번 바라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를 정하고 접근하기보다 보통 요런 대형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짧은 매매를 네. 뭐 5,540원이라는 단가로 진입을 했으면 이게 시세가 지금 나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시가 기준을 삼든 그 시가 기준에서 뭐 시세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면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위겠죠. 그쵸. 예, 뭐 개파락에서 출발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가 기준 또는 저의 본절 가격 그 가격대가 훼손되면 이 부분은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그냥 본절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의 대응을 좀 해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KCTC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목표가를 설정하고 달려가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대응을 좀 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야기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님의 종목입니다. 샤페론 들고 계시고요. 2,9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엊그제인가 아토피 치료제 임상이 확인됐다 그런 말을 듣고 샀는데 오늘 많이 빠집니다.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장대 양봉 뽑아내다가 어제 살짝 좀 불안했던 게 이 종목 어제 변동성이 진짜 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7%대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샤페론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이 종목만 밀렸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올라오면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임상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상반기 나왔던 손실만큼 하반기에 그대로 나오면 이 재무적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증자라든지 외부의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기업의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관리 종목 형태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는 대주주 같은 경우에 보호예수가 10월에 풀려요. 10월에 풀리는데 이게 증자를 최근에 단행을 했었는데 일반 공모 증자를 했고 네. 대주주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주주에 대해서 지분 이슈 가능성 물론 네. 뭐 대주주라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구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 비슷하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매도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추세 같은 경우가 지금은 단기평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탈하는 흐름이 거래가 9월 4일에 한 4,4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또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날 땐 그때는 손절에 대한 대응 부분까지 그렇게 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본전을 바라고 들어간 건 아닐 텐데 많은 분들이 본전조차도 못하고 좀 손실을 보고 계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것도 있고요. 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전가 오면은 그때는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810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전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강동원 참치 야민님의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9만 4,500원에 비중은 15%. 요즘 장도 별로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게임주가 이렇게 잘 가는 게 좀 저도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쪽이 또 배당이나 이런 얘기도 같이 좀 묶이는 것 같고 방어주 성격으로도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사님? 그런 논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경기 안 좋을 땐 밖에 안 나가고 그냥 게임만 한다. 집에서 게임만 한다라는 네. 그런 뭐 하나의 그거죠. 경기 불황에 돌입을 했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음식 소비 많이 안 하고 편의점 가서 싼 거 먹으니까 뭐 그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불황일 때는 편의점 매출은 증가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신기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우리 게임주를 볼 때 저는 딱 핵심으로 보는 게 신작 게임 일정들. 그런데 크래프톤은 하나의 게임으로 계속 뭐 이어져 오다가 올해는 3개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게임스컴에서도 하나를 공개를 했었고요. 하다 보니 뭐 비슷한 가격에 오셨을 때 추가해서 늘리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나머지 게임주들 뭐 NC소프트 이런 쪽도 신작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좀 별로였어요. 네, 좀 별로다 보니까 게임주는 신작 게임 일정 파악해서 뭐 시장에서 반응 좋으면 주가가 거기에서는 좀 약간 세론 형태가 나오기도 하지만 뭐 보유를 하고 갈 수 있기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부분처럼 매수하신 가격대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또 온다라고 하면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추가 매수도 오히려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불황형 소비, 불황형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는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다 보면 아무래도 게임 산업 쪽으로 집중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크래프톤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님의 종목이고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십니다. DB하이텍 45,000원의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 주시기를 좀 바라시는데 DB하이텍이 벌써 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종목 거의 오늘 신저가죠. 반도체 종목들 다 빠지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어떤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업황이 좋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증설을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그게 아닐 때 최근에는 뭐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주가는 뭐 5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핑계 대자면 시장 영향,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핑계를 대자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주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죠. 추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로 바꿔보죠. 네, 삼성전자로. 네, 네. 그냥 이 종목 다 매도하고 털고 삼성전자로 가보자 이 얘기시죠? 네. 왜냐면 지수 반등에 대한 무게를 둬봐요. 지수 빠지면 어차피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쪽, 뭐 DB하이텍도 과매도 구간이기는 한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우리가 개파락을 한 번 더 하면은 60월 기준으로 계속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까지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 다음에 시장은 모르기는 해요.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높은 확률에 한번 기대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DB하이텍을 삼성전자로 교체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업황 자체도 좀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더욱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를 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제 초이스 종목으로 조금 전에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삼성전자로 교체 의견 나왔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리가캔바이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69,8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계속 빠져서 무섭네요. 정리하는 게 나을지 겨울까지는 보유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상담을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데 딱 고민되실 시점인 것 같은 게 리가캔바이오로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를 하려고 기대를 하다가 9월 들어서 다시 꺾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나라는 불안감 드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저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요.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거나 그랬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상승할 수 있는 게 넓게요. 네. 넓게 딱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간다라는 점보다 넓게 어느 정도 상승할지를 정해두고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의 변수로 인해서 종목이 빠진다라고 하면 되려 약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69,800원에 10%라고 하면 저는 현재는 보유를 해볼 것 같고요. 시장 요인으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도 더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가캠 바이오가 기존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한 3개 물질 같은 경우가 그와 유사한 형태의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열티를 거둔다든지 그게 연내로 가능한 구조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과하게 오른 구간도 아니다 보니까요. 시장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계신 가격 조정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리가캠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일수록 자신감을 갖고 오히려 접근해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얀센에 수출한 리가캠바이오 후보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기대감 가져가시면서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좀 잘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불개님의 종목이고요. GKL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카지노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입니다. 13,600원에 비중은 20%. 계속 갖고 가면 본전 올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카지노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는 일본 관광객, 일본 VIP, 그다음에 중국 쪽의 VIP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많이 이용해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엔화 같은 경우가 일본 여행을 가는 쪽에 유리했다 보니까 카지노 쪽은 실적이 영 별로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엔화의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 여기에서 시각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 부분 하나.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일본의 VIP는 거의 정상화가 된 상황 안에서 중국 VIP가 같이 들어와 주면 예년의 실적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우선은 좀 들고 있어 보는 거죠. 예, 들고 있어 보는. 왜냐면 엔화 상황이 바뀌고 했다 보니까 좀 들고 있어 보는 거고 단가 자체도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니시다 보니까 한번 보유를 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 자체가 크게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서 본전 이상으로 수익 전환할 수 있게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종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43,510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43,000원에 54,000원 지금 현재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잘 내고 계시네요. 이 종목으로 수익 나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일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공식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 심리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은 있어요. 네. 그런데 매수한 단가 같은 경우가 요런 조정이 나왔을 때 딱 잘 들어오셨어요. 아주 잘 들어갔다 보니까요. 내일 변동성 커지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좀 더 보유하고 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사님 여기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리자면 내일도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지만 해리스가 또 전기차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잖아요. 그거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해리스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걸 생각해 보면
우선 뭐 표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 미중 분쟁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해서 배터리 셀의 시장 점유율 상위가 중국 기업,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이 상위죠.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중국 견제용의 형태로 이걸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뭐 캐즘에 대한 부분, 네. 뭐 주가에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톤을 올렸다는 점을 대입을 해보면 그냥 뭐 그런 요인은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을 지금 매도하기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는 지금 평단가 잘 들어가셨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내일 좀 변동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참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이 종목도 가볼게요. 환희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6천 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전망 어떻게 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한 종목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전자로 바꾸죠. 네, 삼성전자로 바꾸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IT 같은 경우가 그냥 다 사단이 났잖아요. 전저점은 아니죠. 최근에 뭐 잘 지켜야 되는 가격대를 깨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8월 5일에 13만 2천 원, 뭐 이 정도 근처까지 온 거란 말이죠. 온디바이스 AI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1등주 격으로 지금은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한번 바꿔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플하지만 참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아까 한 종목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DB하이텍이었죠. 교체 의견이 나왔는데 아쉽지만 삼성전기 지금 손실 감수하더라도 전자 쪽으로 바꿔보시기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빠르고 스피디하게 종목 진단을 쭉쭉쭉 도와주고 계셔서 이사님께 감사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까지만 바라볼게요. 베리베리님의 종목이고요. ABL 바이오 신규 접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고 그 기준 가격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월 5일 저가가 한 24,000원대 정도 됐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 가격이 한 25,000원, 26,000원대 그래서 26,000원 초반 정도까지 조정 나오면 그때는 한번 뭐 진입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6,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때에는 그때는 진입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사님께서 총 9가지 종목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역대급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내일장 초이스 전략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직 여전히 뭐 시장 불확실성은 존재를 합니다. 미국이 덜 빠지더라도 뭐 일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딘 흐름이 있는데요. 야간 선물이 미국 시장을 놓고 강하게 딱 나오는 그때가 좀 시장의 바닥 형태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주반에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지금 이제 추려놔야 될 거는 낙폭과대 쪽 그런 쪽을 추려서 선택과 집중 이거를 해놓는 시장에 대한 대응 부분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대응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귀수님께서 이성웅 이사님 어쩜 이렇게 찬찬하고 또 꼼꼼하고 차근차근하게 종목 상담을 잘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 상담 도와드렸고 또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 제 초이스 종목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들 다 참고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 시간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